그 특별한 동기라기보다는요, 조선 왕조 500년에는 그 숱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해석이 잘못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인물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야 되는 것이 나처럼 이제 소설을 쓰고 드라마를 쓰는 작가의 임무죠. 이제 그런 일환으로 여기에 많은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명회 나오죠. 인수대비 나오죠. 수양 나오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어떻게 인식이 되어 왔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이 소설에 담는 겁니다. 그거야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인수대비죠. 왜 그러냐 그러면요, 조선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발언권이 약해요. 근데 예를 들면 임금님 뒤에 앉아서 정치를 좌우하는 것을 수렴청정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수렴청정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수렴청정까지 하면서도 자기 역사적인 소신을 끌고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인수대비 한 사람만 자기 심주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남성 중심 사회에 던져버렸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거를 개척했다. 이런 점에서 인수대비만한 매력적인 여성이 우리 역사에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그 획기적인 주인공을 말할 때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의 정상에 오른 사람을 택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명회 같은 사람은 37살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양반집 자손인데. 그러니까 37살에 수양대군을 만나서 수양을 계유정난을 일으켰죠. 근데 수양을 영의정 만들었죠. 수양을 영의정 만들었다는 것도 조선왕조 시대는 성립이 안 됩니다. 정치는 벼슬할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근데 만들었죠. 그 수양을 세조 만들었죠. 제일 마지막에 성종, 그건 자기 사유입니다. 자기 사유를 임금 만들었죠. 이렇게 조선 왕조 시대에 자그마치 5대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렇다면 가장 불우한 청년이 가장 정상에 올랐던 사람이 한 사람이죠. 이런 전설적인 인물들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건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명이라는 인물은 입지전적 인물,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그런 그 경륜 높은 이제 인물이라,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소설이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건 여러 사람이 많이 물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방대한 역사책을 마스터할 정도로 공부했지 않았어요? 내가 만일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를 이렇게 공부했으면 또 써요, 그때를.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는 고려사 저료를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삼국유사, 삼국사를 읽었지만은 학문적으로 공부를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보고 광개토 대왕을 써라 그러면 못 쓰죠. 왜? 그 집중적으로 매달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영장군을 써라 그러면 최영장군에 관해서 알아요. 그러나 작품을 쓰기 위해서 고려사에 나와 있는 모든 최영장군에 대한 것을 통달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조선왕조에 관해서는 내가 통달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